이번 시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이제 시간입니다. 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웠었는데, 자, 힘이 뭐였나요? 자, 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자, 힘이 어떤 물체에 작용을 하면은 두 가지가 변한다 그랬어. 그 중에 첫 번째는 뭐였지? 자,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은, 자,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은 이 물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물체가 이렇게, 자, 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떤 물체에게 힘을 가하게 되면은, 자, 첫 번째로 뭐가 바뀝니까? 운동 상태가, 자, 변합니다. 자,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는, 자,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태, 혹은 움직이는 상태에서 정지하는 상태. 자, 그리고 속력이 증가하고 속력이 감소하는, 그리고 어떤 물체의 방향이 변하는. 자,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운동 상태의 변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어떤 물체에게 힘을 주면은, 예를 들어서, 자, 공에다가 힘을 주자. 그러면 공이 어떻게 되지? 자, 공이 이렇게 찌그러지겠지, 그치? 힘을 받으면. 자, 그래서 힘을 주게 되면은 뭐의 변화도 생긴다? 모양의, 자, 변화도 생긴다고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고요. 힘은 운동 상태의 변화가 생기든지 모양의 변화가 생기든지 두 가지의 변화가 생겨야 되고, 이 두 가지의 변화가 없다면 힘이 작용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 알겠니? 음, 지난 시간에 힘의 단위를 배웠죠. 자, 힘의 단위를 배웠습니다. 자, 힘의 단위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일단 우리가 1뉴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배웠고, 그치? 그 다음에 뭐 1kg 중 혹은 1kg F 이렇게 읽을 때는 뭐 힘으로 읽으면 되는데, 그래서 1kg 중 혹은 1kg F, 자, 이런 단위도 배웠어. 자, 이 두 단위 중에 이 두 단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조금 알아보면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1kg 중은 9.8을 곱해서 9.8 뉴턴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1kg 중은 이제 쉽게 말하면, 자, 여기 1kg짜리 물체가 있거든. 자, 그래서 자, 이 1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다. 알겠습니까? 1kg 중이라는 얘기는 1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자, 이 중력의 크기가 얼마냐? 자, 이 중력의 크기가 9.8뉴턴이다. 알겠니? 자, 그런데 이게, 자,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느냐? 자, 과학책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한 번씩은 이제 들어본 식이 있을 거예요. 자, F는 ma라는, 자, 식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 자, F는 ma식. 자,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지? 자, 이거를 발표한 사람이 누구지?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식을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은 뉴턴입니다. 뉴턴. 자, 이 식의 의미는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 자, 이게 힘이 force죠. 자, 그래서 힘을 가하게 되면은, 자, M은 뭐의 약자입니까? 자, mass, 질량이 질량. 질량, force는
자, 힘. 자, 그 다음에 A는 뭐 약자고, 얘는 자, 가속도인데, 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자, 이 운동 상태의 변화의 정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력이 얼마만큼 많이 변화하는지, 그러니까 속력이 얼마만큼 많이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방향이 얼마만큼 많이 변화하는지, 이거의 정도, 도라는 것이, 자, 이 정도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속도가, 자, acceleration. 스펠링이 맞나? C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자, 그래서, 자, C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모르겠는데, 자, acceleration. 자, 얘가 이제 가속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공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자,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주게 되면은, 질량이 m인 물체가 A의 가속도가 생긴다. 자, 이러한 것을 의미를 하는 거지. 그래서, 자, 어떠한 우리가, 일정한 힘이 가해졌다고 칩시다. 자, 어떤 물체에 일정한 힘이 가해졌다고 치면은, 만약에 가벼운 물체라면, 자, 가벼운 물체, 예를 들어서 탁구공 같은 가벼운 물체에 우리가 힘을 가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 속력의 변화, 그러니까 운동 상태의 변화는 아주 심하게 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탁구공에다가 이제 바람을 후 불게 되면 어떻게 되나? 자, 어떤 탁구공에다가 자, 우리가 바람을 불면 어떻게 돼? 탁구공이 움직이지. 자, 질량이 가볍기 때문에 운동 상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우리가 자, 100g짜리 추에다가 바람을 불어봐요. 똑같은 힘을 우리가 작용시켜봐. 자, 힘의 크기는,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으나, 자, 이 100g의 추는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운동 상태의 변화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작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가벼운 물체는 그만큼 운동 상태 변화가 이제 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무거운 물체는 운동 상태 변화가 작다는 얘기. 그 자동차 경주할 때 보면은 스포츠카 있지, 스포츠카. 아주 날렵하게 생긴. 자, 이 차는 그렇게 날렵하게 생기진 않았는데, 자, 그래서 자, 스포츠카가 굉장히 빠른 자 가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속력이 빨리 변하고, 그러니까 빨리 증가하고, 빨리 변하고, 빨리 감소하고, 그 다음에 방향 전환도 빠르고, 자, 이게 이제 스포츠카의 조건이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이 질량의 크기가 작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힘이 일정할 때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계속 설명하다가 아까 그 힘의 단위를 설명하다가 좀 길어졌는데, 자, 그래서 이제 F는 MA라는 식이 있어요. 자, 여기서 자, 요 A, 자, 이 A가 뭐냐 하면은 자, 가속도인데, 자, 가속도란 얘기는 뭐를 의미하느냐? 자, 가속도는 1초의 속도의 변화량. 알겠습니까? 1초의 속도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1초의 속도가 얼마만큼 빨리 증가하고 빨리 감소하느냐.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그런데 우리 지구에서, 자, 여기 지구야. 자, 지구에서 어떤 물체를 한번 떨어뜨려 볼까? 자, 그래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려 보면은, 자, 우리 지구에서는, 자, 0초일 때는 얘가 정지 상태. 자, 1초 후에 이 물체의 속도를 우리가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얼마가 됐냐면은 9.8m/s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초가 되니까 얘가 더 빨라졌어요. 19.6m/s가 됐어. 자, 3초가 되니까 이 물체는 더 빨라져서 29.4m/s가 됐다는 얘기야. 자, 지금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자, 속력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물체는 왜 속력이 증가하는 것일까? 자, 이 물체는 왜 속력이 증가하는 것일까? 바로 뭐가 작용했기 때문에? 자,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자, 어떤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지금 속력이 이렇게 빨라진 거예요. 정지부터. 자, 그런데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 일정하게 자, 0에서 9.8, 9.8에서 19.6, 19.6에서 29.4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 자, 그래서 속력이 1초에 9.8m/s씩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1초에 9.8m/s씩 자, 속력이 증가할 때 자, 그때의 가속도를 우리가 9.8m/s 제곱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자, 뭐라고 부르냐면은 G라고 쓰고 자, 부를 때는 중력 가속도라고 우리가 이제 불러. 알겠어? 그래서 우리 지구의 중력을 받을 때 이제 물체가 낙하할 때의 가속도를 자,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하고, 그럼 위에 다시 돌아가면은 자, F는 자, MA 이 식이 어떻게 바뀌죠? F는 mg라는 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 A 대신에 중력 가속도를 집어넣는 거지. 얘가 중력일 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힘의 단위를 표현할 때, 자, 힘의 단위를 표현할 때 이렇게 뉴턴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뉴턴으로 표현할 때는 자, 어떻게 표현을 하면 돼? 질량에다가 이 중력 가속도 9.8을 대입을 해서 자, 질량에다가 9.8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뉴턴 단위를 얻을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좀 설명을 하다가 자, 그래서 이제 이 킬로그램 중이라는 얘기는 1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이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뉴턴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중력 가속도 9.8을 대입하면 된다. 자, 요 사실을 알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은 뭘 좀 알아볼까요? 우리가 그 동영상 강의에서 봤을 텐데 이제 질량과 자, 무게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 자, 질량과 자, 무게. 이 무게는 힘의 크기야. 힘의 크기. 자, 무슨 힘의 크기? 바로 중력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질량은 어떤 고유한 양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중학교에서 표현을 할 때는 질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냥 고유한 양, 어떤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되게 애매해. 자, 양이 도대체 뭐지? 부피도 양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물체의 고유한 양이라고 배우지만 이게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 질량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표현을 하냐면은, 자, 질량이 매우 커. 자, 얘는 지금 질량이 100톤이 되는 바위라고 생각합시다. 자, 이 바위는 운동 상태를 어떤 힘을 가해서, 자, 어떠한 힘을 가해서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기가 쉽나 어렵나? 자, 얘는 굉장히 무거운 물체는 그러니까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운동 상태가 잘 안 변하겠죠. 변하기 힘들겠죠. 반면에 질량이 가벼운 물체는, 질량이 굉장히 가벼운, 뭐 1g짜리 가벼운 물체는 우리가 어떤 힘을 가해줬을 때 운동 상태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얘기지, 그지? 운동 상태가 굉장히 많이 심하게 변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우리가 질량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자,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도. 말이 좀 어렵나? 자, 그래서 운동 상태가 잘 안 변하면 질량이 큰 것이고, 운동 상태가 이렇게 많이 변하면, 운동 상태가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은 질량이 굉장히 작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질량은.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질량과 무게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조금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힘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할 건데, 그 영상에서 봤을 때 우리 그 힘의 종류가 뭐가 있다고 배웠지? 자, 힘의 종류가, 자, 힘의 종류.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 자, 우리가 처음에 자, 배웠던 힘 중에 자, 중력 있지? 자,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던 중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배웠어? 두 번째로는 자, 전기력. 자, 기억나나요? 전기력. 자, 이 전기력은 전기를 띤 물체끼리, 자, 전기를 띤 물체끼리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인력도 작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같은 전기가 있을 때는 청력이 작용할 수 있다고도 우리가 배웠지, 그지?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자, 이 힘의 크기. 자,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항상 같다고 배웠습니다. 자, 우리 영상에서 배웠죠? 뭐 때문에? 자, 쌤이 또 뒤에서도 설명을 할 거지만, 자, 두 힘의 관계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이제 힘의 관계는 작용과 반작용이기 때문에, 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자, 기억나죠? 자, 그러면, 자, 요 힘의 크기, 요 F가, 자, 우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자,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 F는, 자, 너희들 요 표시 먼저 알아? 자, 요 표시. 자, 요 표시 무슨 표시냐면은, 자, 비례한다는 표시입니다. 비례. 자, 그래서, 자, 자, 전기력은 뭐에 비례하느냐? 자, 일단은 이제 전기를 띤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기의 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하량이라고 부르죠. 전하량. 자, 그래서 이 전하량을 우리가 자, 뭐 예를 들면 얘를 Q1, 얘를 Q2라고 했을 때 자,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Q1 전하량과
그다음에 Q2 전하량 곱에 비례한다는 얘기지. 알겠어?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 물체의 전하량을 우리가 1쿨롱, 자, 1쿨롱이란 단위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1쿨롱, 얘도 1쿨롱에 했을 때 우리가 그때의 전기력의 크기를 F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쪽의 전하량을 1쿨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 100쿨롱짜리 물체를 여기 갖다 놨다고 치자.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아까 1쿨롱 1쿨롱일 때 F였죠. 그런데 한 놈은 1쿨롱인데 이 한 놈이 전하량이 100배가 됐어. 그지? 그러면 이 곱이 몇 배가 커지는 거죠? 1쿨롱 1쿨롱일 때보다 1쿨롱 100쿨롱일 때가 자, 100배 커진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때의 전하량, 이때의 전기력은 100F, 100F가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이 물체, A라는 물체가 1쿨롱을 가지고 있고, 1쿨롱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물체가 100쿨롱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면, B가 A를 일방적으로 더 크게, 더 세게 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과 반작용으로 항상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두 물체의 전하량의 곱에 의해서 100배가 되면 B가 A에 작용하는 이 힘도 100F가 되는 것이고 A가 B에 작용하는 이 힘도 100F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자,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이 힘의 크기는 전하량에 따라서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는데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이 힘의 크기는 자, 항상 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R이라고 했어요. R. 그런데, 자,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두 배로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힘의 크기는, 자, 이때 힘의 크기가 F였다면, 거리가 두 배가 멀어졌을 때 이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은 4분의 F. 얘도 마찬가지로 자, 4분의 F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전기력의 크기는 전하량의 곱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한다. 즉 거리가 몇 배가 되니까 거리가 2배가 되니까 전기력의 크기는 얼마가 됐다? 4분의 1배가 된다. 거리가 10배가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될까? 100분의 1배가 된다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자, 전기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자기력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이제 들었을 텐데, 자기력은 이제 전기력하고 사실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달라지는 거는 이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자기력은 뭐야? N극과 S극. 그래서 이 두 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뭐 인력, 청력 같은 거는 청력.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량과 이제 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거리의 관계가 이 전기력과 동일해요. 알겠죠? 전기력과 똑같으니까 자, 전기력과 자기력은 동일한 근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힘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공부할 거는 자, 마찰력. 자, 마찰력. 자, 우리 마찰력의 크기는 자, 이제 요것만 알아볼까? 우리가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하고 이것만 조금 알아볼까? 자, 어떤 경우에 마찰력이 크다 그랬지? 자, 물체가 한 개 있는 것보다 물체가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물체가 바닥을 미는 힘, 즉 바닥이 물체를 미는 힘. 자, 한 개가 있을 때의 바닥이 물체를 미는 힘보다 물체 두 개가 이렇게 올려져 있을 때 물체가 바닥을 미는 힘의 반작용인 바닥이 물체를 미는 힘.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힘보다 이 힘이 2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이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 수직 항력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그래서 이 힘하고 이 수직 항력하고 마찰력의 크기가 비례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뭐와 비례한다? 수직 항력과 자, 비례를 한다. 근데 수직 항력은 결국에는 이 중력의 크기와 이 수평한 면에서는 수직 항력과 중력은 같아요. 뭐 비탈면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비탈면에서는 요 힘이 중력이고 얘가 중력이고 그 다음에 수직 항력은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중력과 이 수직 항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자, 우리가 비탈면 같은 경우는 또 새롭게 우리가 식을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수평면에서는 수직 항력과 중력은 같은 힘이라고 같은 크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 다음 자, 마찰력의 크기는 또 뭐와 비례한다 그랬지? 이 바닥면이 거칠거칠한 정도. 자, 그래서 자, 유리일 때보다 사포일 때가 더 마찰력이 크다 그랬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 이렇게 바닥면이 거칠거칠한 정도를 우리는 자, 마찰 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은 마찰력의 크기는 자, 뭐에 비례하고 수직 항력에 비례를 하고 마찰 계수에는 반비례를 한다. 자, 요 개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거를 왜 수직 항력의 개념을 이제 쓰냐 하면은 우리가 꼭 이렇게 수평면에 놓여 있는 물체에만 이 얘를 끌어당겼을 때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 자, 너희들 중에 자, 이런 놀이 해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굉장히 좁은 벽과 벽 사이에 자, 이렇게 스파이더맨처럼 자, 이렇게 벽과 벽 사이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버티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사람은 현재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이 사람은 지금 정지 상태지.
자, 정지 상태라고 한 얘기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자, 우리 알자 힘 배웠나? 그지? 알자 힘 배웠지? 자, 그래서 알자 힘이 0인 상태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사람한테 지금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일단 자, 아래쪽으로 뭐가 작용하고 있죠? 중력이 작용하고 있지, 그지? 맞나? 자, 그런데 이 중력만 있다면 얘는 밑으로 떨어져야 될 텐데, 얘가 지금 정지하고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어떤 힘이 있는데, 이 힘도 마찬가지로 마찰력이란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런데 이때 이 마찰력은 이 접촉면, 손과 바닥의 접촉면에서 지금 만약에 네 개가, 그러니까 이 손으로 벽을 밀겠죠? 발로 벽을 밀겠지, 그지? 이 네 개의 힘이 똑같다면, 그렇다면은, 자, 중력에 반대되는 위쪽 방향으로의 마찰력이 작용해서 이 네 개의 마찰력의 합력이 바로 누구와 이 중력과 평형을 이루는 이제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버틸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스파이더맨 놀이를 할 때는 그러면 자, 얘가 어떠한 경우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얘가 주르르르 미끄러져 내려올까? 결국에는 이 벽을 미는 힘, 손과 발로 벽을 미는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힘이 약해지면 얘가 주르르르 미끄러져 내려오겠지, 그지? 알겠니? 그래서 손으로 벽을 미는 힘, 자, 손으로 벽을 미는 힘의 반작용이 바로 얘네들이 뭐냐 하면은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수직 항력이에요. 이 빨간색 힘이 뭐냐? 수직 항력이다. 알겠나? 그래서 결국에는 마찰력은 이 수직 항력이 커야지만 마찰력이 증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탄성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자, 탄성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탄성력은 어떤 경우에 작용을 하냐면은, 자, 예를 들면, 자, 요런 용수철이 있지, 그지? 자, 이런 용수철을, 자, 우리가, 이렇게 힘을 주어서 용수철을 쭉 잡아당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용수철을 쭉 잡아당기게 되면은, 자, 이렇게 용수철이 늘어나겠죠. 자, 용수철을 이렇게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의 모양으로 복원되려고,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용수철의 탄성에 의해서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자, 탄성력이 이제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탄성력은 도대체 뭐에 비례할까? 자, 이 탄성력은 자, 뭐에 비례할까요?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은, 자, 우리가 이 힘의 크기, 자, 이 잡아당기는 이 힘의 크기는, 자, 얘가 점점 이렇게 많이 잡아당길수록, 얘를 점점 이렇게 많이 잡아당길수록, 우리가 잡아당길 때 이 힘은 점점 증가합니다. 뭐에 따라서, 뭐에 비례해서, 이 늘어나는 길이, 우리는 변형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늘어나는 길이에 비례해서 이 잡아당기는 힘은 늘어나요. 자,
잡아당기는 힘. 자, 이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외력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외력이 증가하면, 자, 이렇게 외력이 증가했다고 칩시다. 자, 외력이 이렇게 증가하면, 마찬가지로 원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탄성력의 크기도, 탄성력의 크기도 같이 증가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이 탄성력의 크기는, 자, 뭐에 비례하더라? 탄성력의 크기는 용수철이 변형되는 길이, 자, 변형되는 길이에 비례를 하더라. 알겠니? 그 다음. 자, 원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은, 우리가 두 가지 용수철이 있다고 치자. 하나는 아주, 짱짱한, 아주 탄성이 좋은, 자, 짱짱한 용수철이 있다고 생각해봐. 강철로 만든 강철 용수철이야. 그리고 하나는 굉장히 가는 이렇게 여리여리한 아주 가는 이런 용수철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이 두 용수철 중에 자, 우리가 변형을 이만큼 시켰을 때, 자, 변형을 자, 이만큼 시켰을 때 원래 방향으로, 원래의 그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힘의 크기가, 자, 둘 중에 어느 게 더 클까요? 자, 원상태로 복원하려고 하는,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은 이 짱짱한 용수철일 때가 훨씬 더 크고, 이렇게, 굉장히 약한 용수철인 경우에는 힘의 크기가 작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용수철이 이제 복원되려고 하는 이 짱짱한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자, 탄성계수라고 부릅니다. 탄성계수라고 이제 불러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보면, 자,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어. 자, 변형되는 길이에 따른, 탄성력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그래서 변형되는 길이를 우리는 이제 X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탄성력의 크기를 우리는 F라고 했을 때,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서로 비례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위에서 식에 보니까 이 둘 사이에는, 자, 이 둘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거 몇 차 함수지? 1차 함수. 자, 1차 함수의 기울기가 곧 뭐냐? 이게 바로 탄성계수입니다. 자, 1차 함수의 기울기가, 자, 탄성계수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기울기가 큰, 똑같이 요만큼 변형시켰는데 힘이 이만큼 많이 드는 용수철이 더 이제 짱짱한 용수철이다. 즉, 기울기가 큰 용수철이 짱짱한 용수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자, 여러 가지 힘까지 한번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